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2, 4분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두 점은 원의 결정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애당초 원의 중심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떤 도형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제가 니네한테 길이를 구하라고 하려면 도형은 딱 두 종류라고 했어요. 뭐하고 선분이거나 원의 일부이거나. 그런데 2, 4분면에서 존재하는 도형만 보는 거죠. 이게 선분이야 원이야? 선분입니다. 왜?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놓이기 때문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심 찾을 때 거리 갖다 좀 쳐쓰지 말라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외심은 뭐 이용해 찾으라고 했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용해 찾으라고 했지? 맞니? 기울기 얼마야? 어려운 거 물어봤냐? 기울기 얼마냐고? 마삼. 그럼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는 3분의 1이죠. 저거 중점 얼마야? y,2야? 그러니까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입니다. 이선면이니까 x 네거티브 하고 y는 포지티브 하겠죠. 또 절편 찾고 있냐? 절편 찾아야죠. x절편 하나 찾아야지. 얼마야? 7? 그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간만 구해. 기울기 이용할 거잖아. 그러면 3대 1대 루트 10이지? 그치? 그럼 7에다 뭐 해야 돼? 3분의 루트 10 곱하면 돼? 그러니까 7 곱하기 3분의 루트 10 이게 답이죠. 알겠네? 그냥 길이 구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도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좀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외심 찾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A스텝도 심지어 많이 나오잖아. 그럼 문제 해설 펼쳐도 있잖아. 거리 갖다를 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갖고 이제 어려운 레벨 딱 가면 3분의 수직 이등분선 못 쓰면 틀리게 그냥 해놓고 메롱 이런 게 있지롱 이런 거 있어.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면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지? 149번 원 N 2죠. 원이니까 N 2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특징이 뭡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xy 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원입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기하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xy에 관한 2차식은 소위 말하는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수들의 조건에 따라서 얘가 원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고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확장하려고 이런 문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은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같고 xy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쟤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왜 집중 안 해? 이렇다고 할 수 있죠. 아니야 맞니? 맞지? 네.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을 A, B라고 하고 원 위의 두 점 CD에 대해서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다. 원을 그려야 되냐?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정사각형만 필요하지. 여기가 이제 A, B라고 하면 여기가 CD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라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정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교점이 뭐겠냐면 원의 중심일 거야. 당연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2, 마삼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직각이등변이거든요. 여기가 2겠죠. 여기가 왜 2냐고? 이거 y축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2루트 2죠.
그러니까 R이 2루트 2예요. 근데 R제곱은 얼마예요? 4 더하기 9 마이너스 B인가? 얘가 8이면 돼요? 맞니? B는 5네. 답은 7이고 이걸 표준형으로 고친다고 치면 어차피 x-2의 제곱하고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럼 완전 제곱 만들려고 9랑 얼마? 4를 빌려서 쓸 거 아니냐고. 그럼 어차피 9하고 4를 빼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한 줄의 제곱과의 관계식에서. 넘어가 되겠니? 원도 안 그려도 되고 표준형도 안 고쳐도 돼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넘어가 되죠? 152번. A가 마이너스 3,0, B가 1,0인데 이걸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인가요? 중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하기 y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걸 깨닫죠? 근데 이제 이 위의 점이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y든 x든 하나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지. y제곱을 없애는 게 더 좋을 거잖아. 그러면 이게 4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결국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이게 왜 최대와 최소지? 라는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관계식이 있는데 x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만약에 이게 공수원 문제였다. 공수원 문제면 원 못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냥 이걸 만족할 때 이런 공수원 문제예요. 그럼 이제 공수원식을 어떻게 설명하냐? 야, y제곱은 4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이 졌냐? 예. 근데 이건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이잖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렇군요.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잖아. 그러니까 x는 마3부터 1 사이야. 옆에다가 마3부터 1 사이야. 이렇게 붙일 거란 말이야.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이건 공수원에서 정의역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공수원에서. 엄마 이해되시나? 이해돼? 사실 우리 이제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네 이걸 보면 원이 떠올라야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마1, 0이래. 그럼 반증 2니까 여기 마3이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마3부터 1이다 생각이 들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돼.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걸 보고 이게 원인인지 모르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다만 여전히 관계식이 있는데 무슨 도형인지 모르면 이런 걸 쓰겠죠 우리가. 맞잖아. 모든 도형을 다 알고 있을 순 없잖아. 근데 우리는 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찾는데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이미 원이 떠올랐기 때문에 x는 마3부터 1까지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필요하면 y는 마2부터 2까지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대칭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냐? 마3이 가까워요? 1이 멀어요?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나머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최대 최소합은 5입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표준형 고쳐보면 지금 이제 뭘 더했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했잖아요 지금. 맞나? 그지? 그럼 그걸 빼줘야 되니까 오른쪽에다 그냥 더합시다. 오른쪽에다 2a 제곱 더하고 2 더하면 되죠. 그럼 2a 더하기 3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나오고
원의 넓이의 최소값은 반지름이 결정하니까 얘가 결정하겠죠. 얘는 이렇게 표준형 고치기 쉬우니까 고쳐봅시다. 그러면 2분의 9라는 거 알죠? 반지름 제곱의 최소값이. 그래서 얘는 참이다. 원과 x축이 접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원과 x축이 접한다 무슨 말이냐고. 야 니네 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요 라고 말해야지. 원과 y축이 접한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은을 판정하려면 중심의 x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이니까 a-의 절대값이죠. 이게 반지름인 루트 2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하고 같아요. 물론 제곱이 같아요로 푸는 게 더 편하겠죠. 정리하시면 뭐 나옵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나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할 수 있죠. 됐어요? 네. 원의 중심이 항상 직선 L 위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은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거든.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그냥 얘가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되는 거야? 부호 바꾸고 2 더하면 되지 않아? 그럼 얘는 부호 바꾸고 2 더하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넓이는 2예요. 4가 아니고. 답은 기억니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론 모든 자취를 이따위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쉬운 자취니까. 알겠죠?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오면 얘 x 프라임, y 프라임 그때 하면 되고, a, b 잡으면 그때 하면 되고, 그냥 생각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154번 a는 마이너스 6,0이고 원 위의 점 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 원이 이거지? 네. 그지? 그러면 P는 이거 위에 있지 않냐? 씨발 왜요? 자취의 방식 구해야 되는데 저는 뭘 쓴 거냐면 닮음의 활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6,0이 있다고 쳐요. 그냥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점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얘가 P라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2대1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3,0인데 중심을 그러면 2대로 당겨오면 되지 않나? 그럼 0,0이군.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한 시도였나요? 아니야, 좀 더 해볼게요. 네. 아니 무리한 시도 아니야. 그냥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A와의 거리를 3분의 2로 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심도 3분의 2로 줄어든 거지. 반지름도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지. 그럼 이걸 만족할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직관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원이 있었다고 쳐보면 그냥 얘가 그거였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뭐 여기 있고, 그지? 여기 원점일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닮은 상태인 거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 상태인 거야. 그럼 이게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도 2대 3이어야 돼서,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는 2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예. 아니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 줄 때 꿀을 빨아줘야 꿀딱 빨고 이제 안 될 때 자칫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해치우고 가자 이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한 10초면 자칫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문제 가는 거죠 그냥. 그거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뭘요? 빼기의 최소. 그러니까 두 차의 최대 최소요? 차의 최소. 왜? 뭐가 궁금한데? 이거 증명할 때 삼각형 증명 조건을 한댔잖아요. 근데 변이 3개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 써야 될지 모르겠지.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해 쓰면 돼. 변하는 거. 변하는 게 2개 있지. AP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 2개를 쓰고 작거나 같다. BP를 쓰고 2개를 놓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지. 왜냐면 2개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예요. 아니 삼각형이 될 조건이 인마 남은 2변의 길이 합이 한 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뭐야 야, 남은 2개가 이렇게 더 커야 삼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야. 남은 2개 합이 더 크다고. 작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이미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2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다니까. AP도 나머지 2개보다 작고 BP도 나머지 2개보다 작고 등호만 넣어주면 돼요. 등호는 왜 들어가요? 등호는 얘가 삼각형이 굳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등호는 일직선상에 놓여도 관계없으니까. 그러죠. 저녁에 쌤이 티링이 제일 맛있어요. 뭘 어떻게 틀리냐면 등호를 안 넣었어요. 등호를 안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 삼각형으로 기억을 한 거야. 그 만드는 방법을. 그러니까 사실 삼각형 얘기는 그냥 기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얘네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것 때문에 등을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없다면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미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3개를 다 쓸 필요 없다고. 3개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냥 변하는 것. P가 움직이면 AP하고 BP는 변하는데 AB 안 변하죠. 그러니까 AB에 대해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AP랑 BP에 대해서 2개를 쓰시고 걔 엮으면 바로 나와요. 됐죠? 예. 그래서 걔는 고난도라기보다는 그냥 풀 줄 알면 쉽거든. 근데 기본서들이 그동안 탑재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뿐이지. 55번을 보죠. 5,-2하고 -2,4와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 B, P의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뭐냐? 이것도 조금 직관적이긴 한데 방금 배운 거 시도해 볼만 하지 않냐? 이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얘가 말하는 이 P는 중심이 A와 B와 그 원의 중심의 무게중심일 것 같지 않냐? 그러면 1,2가 중심일 것 같고, 그죠? 맞잖아. 그 다음에 P에서부터 2대 1로 가는 거니까 이건 설명이 약간 자취로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2니까 반지름 3분의 2 아닐까 싶은데 도형의 길이요? 원의 둘대죠? 3분의 4파이 어디 갔어? 이럴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냥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원 위를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B가 있었다고 치면 얘 무게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무게중심이 이 P가 이제 계속 도니까 차라리 여기를 잡아가지고 걔 무게중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걔의 중심이. 걔도 이제 원의 형태로 도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은 실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2대 1을 만족하는 거니까 반지름 자체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3분의 1로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사실 이제 뭔가 하면서 확실히 맞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아까 건 닮으면서 확실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제 얘는 자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이런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알겠죠? 예. 자, 무게중심의 자취는 3분의 x 플러스 1, 3분의 y 마이너스 2죠. 왜냐면 g를 x, y라고 잡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당신들은 얘와 얘의 관계를 알고 싶을 뿐이죠. 이거 자취의 방식이면 뭡니까? 아는 자취 이용해서 모르는 자취 표현하는 거. 아는 자취는 x와의 관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x에 댔습니다. x는 3x 프라임 아니지? 3 곱하기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3 곱하기 y 프라임 더하기 2입니다.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9x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9y 프라임 더하기 2의 제곱은 4다. 프라임적으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분의 4다. 그리고 우리의 추측이 맞는군? 이런 게 확인되죠.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아리까리 하면 자취 쓰세요. 알겠죠? 확실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생각 해보는 게 그냥 재밌잖아. 아, 이런 생각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근데 모든 자취를 이따위로 해석할 수 있으면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잘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잘 안 될 거예요. 예. 왜? 왜? 질문할 때 보고 계시 몰랐어요. 뭔지 몰랐다고? 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계산해보고 드는 거예요? 계산 안 해보고 드는 거예요? 계산 안 해보고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선 정리. A와 B의 중점이 얼마예요? 0,0이죠. 그럼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사실상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1일 거거든요. 이게 10이란 얘기는 얘가 4란 얘기죠. 근데 P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PA 계산할 수 있죠. PB도 계산할 수 있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똑같은 거 나오겠지만 중선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쓰라니까. 왜냐면 중선정리는 고3 문제를 풀 때도 잘 쓰여요. 충분히 훈련을 해서 한 1년 쉬어도 생각이 나야 돼. 물론 대수할 때도 쓰입니다.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에 또 쓰이고. 근데 그 이제 사용 빈도가 고1처럼 높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러면 드문드문 한 번씩 써주면 계속 레스팅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내가 필요한 순간에 딱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써먹을 구성만 있으면 무조건 갖다 들이대라니까. 내가 뭘 새로 배웠어. 내가 이걸 내가 앞으로 자유자재로 잘 쓰고 싶어. 그러면 좀 불편해도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면 막 들이밀어 그냥. 그렇게 해서 충분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뭐 물어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원 위의 점에서 3,-4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3,-4까지 거리 5잖아요. 5니까 반지름 2 더하면 7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곱의 형태니까 얼마예요? 4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거리의 최대값을 물으면 항상 뭘 이용해요?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심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중심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다. 넘어가 되지? 157번.
A가 4,0이고 B가 10,0.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다. 원점과 원인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것도 중3 문제죠. OP의 길이의 범위를 먼저 쓰는 거죠. 자, 이 원의 중심은 어디예요? 7,4 해야 되죠. 왜냐면 7 찍는 순간 여기가 3이 되니까 3대 4대 5에 의해서 반지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OP의 범위는 제일 짧으면 아까 제가 언급하던 거잖아. 뭐예요? 루트 65 마이너스 5. 제일 길면 루트 65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그럼 정수 OP는 뭐부터 가능한 거야? 4부터 가능해요? 네. 그래. 4부터 가능하죠? 4, 5,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13까지 가능합니까? 맞냐? 그러면 이게 10개잖아. 근데 P는 20개야. 왜냐면 대칭 구조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길이가 같은 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3 때 그 문제 기억나? 일부러 여기를 정수가 되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하나씩밖에 없어. 이게 니네 시험에서 만날 거야. 이 최소의 위치와 최대의 위치에 해당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칭 주기에 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정수로 나오면 가운데 있는 숫자들은 더블링을 해주고 양쪽 끝에는 한 번씩만 더 해야 돼요. 이걸로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양쪽 경계가 정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더 잘 틀립니다, 학생들이. 물론 이걸 10개라고 쓴 놈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고. 그죠? 아니면 또 이게 많이 연습해서 좀 고여있는 애들 때문에 여기를 좀 고칠 수도 있죠. OP의 길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또 답이 10이야.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20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고치면 막 계속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잘 훈련을 시키면 애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안 읽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안 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푼 것 같지만 아니야. 그냥 조사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문제야. 항상 문제를 다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읽는 거야. 선생님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란대요. 그러면 빨리빨리 읽는 훈련을 하는 거지. 안 읽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문제를 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급하고 좋은 점수는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안 읽고 문제를 풀면 채점해 보면 앞에서 이제 맞췄을 거라 예상한 문제가 틀려 있잖아. 나는 그게 더 거지 같다고 생각해. 왜냐면 되게 적은 노력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계속 틀리고 있는 거잖아. 그지? 158번 볼게요. 뭐 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는 10,4에 대하여 중심이 점 C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선분 A, 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냥 이런 거 별 얘기 아니잖아. 자, 이렇게 있어. 너무하냐?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있어. 맞지? 여기다가 반지름이 1인 원을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안 만나게 해보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원이 이렇게 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랬을 때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다니고 있을 때는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이 도형이 제일 가장자리만 보는 겁니다. 그게 평행한 직선의 형태겠지. 무슨 말 이해되지? 평행한 직선의 형태일 거라서 그건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근처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 원을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지. 여기 딱 접할 때. 맞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또 평행한 직선으로 자취를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걸친 애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 전체를 감싸는 원이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점이 이렇게 어차피 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같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원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실제로는 이제 원의 중심이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나는 도형 길이니까 원의 가장자리네요. 중심도 아니네 심지어. 그럼 직사각형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기도 이런 식으로 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쪽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미 반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A, B 사이 거리 얼마냐? 52, 13. 13이잖아. 13 곱하기 2. 그리고 저 원은 반지름 얼마라고 보셔야 돼요? 2라고 보셔야 돼요. 4파이 더하면 되죠. 답은 26 더하기 4파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원 3개에서 큰 원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저 원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다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반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냥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원 이미 위치 지정해서 그려놨잖아요. 얘가 그럼 중심만 확인하면 되죠. 이 중심 어디예요? 중심 어디야? 마이너스 5,8이에요? 네. 그럼 64하고 25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 R은 3. 여기서 R은 2죠. AP하고 AQ가 같다. 얘는 사실상 이제 같은 원도 아니고 반지름도 다른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 길이 같다는 건 직접 식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얘 좌표를 A, 0이라고 하고 저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이걸로 구하면 되지. 피타 쓰면 되잖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피타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실제로는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64 마이너스 9가 A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같다. 이 말일 뿐이죠. 그럼 10A가 마이너스 84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42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죠.